영수회담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첫날부터 좀 준비가 좀 삐걱거렸는데 대통령실 전무수석 교체로 인해서 하루일지 아무튼 연기가 된 건데 장관 기자, 일단은 그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이 임명되면서 만남이 일단 어제 불발된 건데 다음 날짜가 좀 실무회동 날짜가 잡혔나요? 오늘 오후에 있을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그런가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한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고 저희에게 공지가 되진 않았는데 어제도 사실 3시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좀 비슷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45분께 한호섭 전 정무수석이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회동을 좀 연기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오후 3시에 홍철호 전 의원이 신임 정무수석에 임명이 됐고요. 민주당 측에서는 이 총선 민심을 받드는 회담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회동인데 미숙하게 처리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은 야당 측에 바로 연락을 해서 좀 연결성을 갖고 천 실장을 만나겠다라고 언급까지 한 상태입니다. 네. 자, 대통령실 인사로 인해서 정무수석이 교체되면서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 실장님, 일단은 민주당은 일처리 좀 미숙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어떤 의제 두고 좀 입장차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따른 어떤 신경전 형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아니, 민주당이 좀 이렇게 부잣집에 여유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175석이잖아요. 부잣집이다. 그렇죠. 의석 175석이고 이제 그렇지 않아도 주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떤 의석을 갖고 앞으로 이제 어떤 조율을 해나가는 과정이라면 당연히 이쪽에서 지금 카운터파트가 바뀌었잖아요. 선수가 교대하는 어떤 과정이고 그럴 양해를 구했다면 약간 좀 아쉽더라도 지금은 의제를 설정을 하고 만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를 조금 좀 여유 있게 그렇게 상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때마다 조금 수위를 높여가면서 신경전을 벌이면서 길들이려고 하거나 또는 뭐 군기를 잡으려고 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을 주는 건 175석의 야당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이 주도하는 전체적인 전국 입법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전국을 주도하는 입장에서는 이 어떤 운영의 묘가 민주당에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부잣집에 여유를 보여달라, 군기 잡지 말아달라 의견을 내셨는데 어떠십니까? 글쎄요, 민주당이 부잣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부자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의석수 175석이긴 하지만 그 의석수가 더 무거운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온전히 잘해서 의석수를 몰아주신 게 아니라 결국 정권 견제 잘하고 민생 잘 챙기라고 그 도구로 민주당을 삼겠다 이런 뜻이었기 때문에 민주당도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한 상황입니다. 제대로 안 하면 다시 민심의 회초리가 민주당에 올 수 있다는 거 알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2년 가까이 돼서 이제야 겨우 이루어지는 영수회담입니다. 야당 입장으로서도 이 회담 자체가 소중한 기회인 것이고 이때 국민들의 뜻을 잘 전달해야 된다라는 막중한 책임감이 또 이재명 대표에게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런 실무 협의조차도 업무 처리가 미숙한 부분 야당으로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영수회담 자체가 판이 엎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실무 협의도 잘 될 거고 영수회담도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국민적인 기대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지난주에도 대통령실이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인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요. 메시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냐 이런 비판도 받았었거든요. 대통령실 내부에서 어떤 기강이라든지 조직상의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도 대통령실 돌아봐야 된다는 취지로 민주당에서 따끔하게 꾸짖는 거다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오후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실무회동 잘 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우려가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전 국민 25만 원 재난지원금, 대통령 4년 중임, 결선 투표제도의 개헌, 윤석열 탄핵, 이게 뭐야 갑자기? 이거 안 읽은 거야. 이건 내가 안 읽은 겁니다. 네. 이거는 김땡땡이 한 말입니다. 전 국민 25만 원 재난지원금 문제. 조금 전에 아마 발표 지금 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하셔서 잠깐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고, 한번 보자고, 만나자고. 할 텐데, 그때 얘기를 좀 나누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총선 이후에 이거 이재명 대표 더 이상 무시하다가는 내가 총리도 마음대로 임명 못하겠구나. 이런 상황이니까 제 생각엔 가가지고 아마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총리 인선 협조 정도 받아내기 위한
그런 피상적인 대화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회담이 될 것이다. 네. 자기 할 말만 하면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최상병 특검 받아주십시오. 거부권 행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대통령이 못 받거든요. 그러면 나와서 그 얘기하시면 되죠. 최상병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거부하셨다. 그럼 회담하고 욕먹는 건 대통령인 겁니다. 네, 영수회담 앞두고 이제 의제 관련 얘기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영수회담 앞두고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입을 딱 막는 그런 모습까지 봤고, 자,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 관련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게 아마 영수회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야권의 또 이준석 대표는 최상병 특검 얘기까지 꺼냈는데, 어쨌든 이종훈 실장님, 25만 원, 전 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이게 사실 최대 화두 의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선거 전에 선거를 위해서 내놓는 그런 그 퍼주기 공약 뭐 이런 것으로서 인식을 했는데, 선거가 끝나자 또 이 이슈를 갖고 지금 민주당이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겨레 신문의 오늘자 칼럼을, 아까 어저께자 칼럼을 기억을 합니다. 이 칼럼에서도 전 국민 25만 원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2020년도에 한국개발원이 한국개발연구원이 조사한, 그러니까 2020년 5월 달에 1차 재난지원금이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그 연구 논문을 인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겨레 신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적정한 수준의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필요하지 않고 또 이 소비에 직접적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 층까지 이 돈을 다 나눠주는 것이 효과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 굳이 여유 않느냐라는 있는 게, 분들한테 그렇죠. 줄 필요가 그게 없다. 이제 초점이거든요. 그런 네. 사람들이 소비를 하느냐, 잘 소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절박한 사람들이 빨리 무엇인가 생필품을 사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기 예. 때문에 뭐 그런 칼럼도 있습니다. 저는 이 25만 원이 과연 이재명 대표가 물러서지 않을 의제일까라는 점에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이 25만 원은 사실 겉으로 드러난 민생이기 때문에, 민생 의제이기 때문에 뭐 협상의 어떤 틀에 제일 먼저 올려놓을 수는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또 다른 부분들이 훨씬 더 협상의 어떤 가장 큰 키워드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거 절대 못 받아라고는 또 생각하지 않아요. 이를테면 액수에 대한 뭐 조정이라든지 예. 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로 가자. 같은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이런 어느 정도의 어떤 조율이나 협상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25만 원이 아이고 둘 다 양보 못하는, 꼭 받아야 된다, 꼭 반대한다라는 그런 의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잠시 오프닝 때 소개했다시피 뭐 지금 올해 나라빚이 한 800조에 육박한다고 하고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악화될 거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 그런 맥락으로 한번 말씀 더 얘기 나누자면,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이준석 대표는 조금 전에 목소리에 들었다시피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이거는 좀 철회하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좀 민주당은 받아들일까요? 그렇죠. 뭐 이준석 대표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뭐 선별해서 지원하자라는 취지로 읽히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또 반박으로는, 또 선별하는 것 자체에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그 투입될 비용으로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자라는 논리도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25만 원과 관련된 민생 지원금은 아마도 이번 영수회담의 의제로 올라갈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사실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이재명 대표 또한 공히 민생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민생을 푸는 방식에 대해서는 두 분이 좀 시각차가 큰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각차 서로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25만 원 민생 지원금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른 시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영수회담에서 그 다른 시각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책임 있는 정부로서 그런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어떤 것인지를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서로 불편한 주제일 수 있겠지만 불편한 얘기 다 허심탄회하게 다 꺼내놓고 대화를 하다 보면 입장 차이를 또 좁혀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리고 당연히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협상해내는 모습일 것이기 때문에 이 의제에 올라가서 함께 대화하는 모습, 이 모습을 국민들께서 보고 싶어 하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25만 원을 통해서 경제가 그만큼 소비 진작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경제가 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 어떤 조율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영수회담 전에 이재명 대표에게 범야권 대표 연석회의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영수회담 전에 한번 다시 만나보자 이런 차원인데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님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나시기 전에 야권 대표들을 만나 총의를 모은 후 윤 대통령을 만나신다면 더 큰 힘이 실리실 것입니다. 범야권 대표 연석회의를 열어 총선 민심을 담은 법률과 정책에 관해 기탄 없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범야권의 대표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신다면 민주당이 얻은 175석이 아닌 범야권 192석을 대표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제1야당 대표가 아니라 범야권 대표로 좀 가달라. 이준석 대표하고 조국 대표도 대통령에게 만남 요청했지만 아직 답이 없는 상황이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장윤주 부위원장님. 글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론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데요. 현실적으로 이런 제안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영수회담 자체가 지금 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실무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일시나 뭐 의제 같은 부분들이 더 나와야 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인 문제상 과연 연석회의라든지 또는 범야권의 어떤 의견들을 하나로 받아서 뭐 통화를 내는 그런 과정들을 거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아마 조국 대표로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보다 더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이번 총선 민심에서 드러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재명 대표에게 강조해 줄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제안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로서도 이번 총선에서 민심이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께서도 정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께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미 마음속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연석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차후에 또 논의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첫 만남에서까지 이런 연석회의가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겠다라는 높지 생각을 않아 해봅니다. 보인다. 네. 예. 이 실장님 일단은 이렇게 보면은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 그리고 윤 대통령 모두에게 좀 압박을 가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런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인정투쟁이라는 걸 해요. 뭐냐면 날 인정해달라. 나의 어떤 포지션, 나의 그런 규모와 부피, 나의 정치 세력을 인정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대표는 사실 영수회담을 하자, 나도 만나달라라고 네. 주장했던 거에서 한 발 물러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달라라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뭐 조국 대표도 그렇고 지금 이야기했는데 딱 보니까 이미 양자회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은 거의 막 진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만나달라는 이제 더 이상 안 먹힐 거 제3지대는 뻔하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스텝을 지금 정한 거죠. 그래서 야당 대표들 다 만나서 회의를 하면 야당 대표들의 어떤 그런 그 인정이 되잖아요. 그 자리 연석회의 자체가 이거를 기화로 해서 아마도 그냥 회담을 위한 연석회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 연석회의를 고정화시켜서 이용을 하려고 아마 조국 대표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12석 이상의 어떤 효과를 지금 보겠다라는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아니지만 교섭단체의 버금가는 그런 연석회의를 활용하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아마도 이재명 대표는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암만 그래도 175석의 야당 대표로서의 자신의 어떤 위치를 또 인정받고 싶거든요. 이재명 대표 역시.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모두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좀 의견을 종합하겠습니다.